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은 여기 제 책이잖아요. 제 책을 따끈하게 받아본 기념으로 제 책 소개와 제 자랑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약 1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책을 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 책을 받고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막상 이 책을 갖고 보니까 굉장히 벅차오르고요. 가슴이 되게 몰랑몰랑해요. 이제 제 책인 여기 일주일이 행복한 만원 만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컨셉은 한마디로 간단한데 맛있다예요. 간단하게 만들고 식비도 절약하면서 맛까지 살린 음식들이죠. 제가 책을 한번 펴볼게요. 우선 목차부터 보면 총 12주로 116개의 레시피를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 주차마다 제목별 구입처부터 수량과 가격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반찬도 밥 반찬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간식은 물론 어른들 술안주로도 활용 가능한 요리들로 알차게 꾸몄답니다. 그리고 여기 책 활용하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책들보다 쉽게 설명하려고 했고요. 난이도, 조리시간, 보관기간 등 요리 과정도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속에서 쌓은 노하우들을 알짜 팁으로 녹였죠. 책 마지막에는 집에 있는 재료들과 장봐온 재료들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인덱스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장보기 리스트까지 구성했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5,000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답니다. 바로 여기 스페셜 위크에서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제 유튜브로 문의를 주신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들을 모아 이렇게 Q&A를 넣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의 레시피 중에서 가장 좋아해 주시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어떤 레시피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가지무침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인기 있는 메뉴는 베스트 표시를 해놨어요. 베스트 2와 3은 어떤 레시피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요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파트 1부터 보셔도 되지만 아직 요리가 자신이 없거나 기본기 등을 잘 몰라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파트 0을 꼭 봐주세요. 계량하기에서 장보기 노하우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유튜브 촬영과는 너무 달라서 힘들었지만 요리부터 플레이팅 그리고 촬영까지 전부 다 제 손을 직접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애정이 정말 남다르네요. 여러분이 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도 설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고 오늘 뭐 먹지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고 제 레시피로 음식을 맛있게 드신다면 그것만큼 더한 행복은 저한테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안녕할게요. 제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름이네예요. 오늘은 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콩나물 무침을 해볼 거예요.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콩나물을 넣고 2에서 3분 정도 데쳐주세요. 콩나물을 데칠 때는 뚜껑을 열고 데쳐주세요.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하게 되면 콩나물 비린내가 많이 나게 돼요. 다 데쳐진 콩나물은 차가운 물에 헹궈 물기를 쭉 빼주세요. 물기가 다 빠진 콩나물을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 소금,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혹시 집에 당근이나 대파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맛도 좋아지고 색감도 이뻐져요. 재료를 다 넣었으면 콩나물이 으깨지지 않게 잘 버무려 주세요. 간은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간을 보고 좀 싱겁다 싶으면 그때 소금을 넣어주세요. 저는 고춧가루와 소금을 조금 더 첨가해줬어요. 그러면 콩나물 무침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두부 무침을 해볼 거예요.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쟁반 바닥에 소금을 뿌리고 그 위에 두부를 올려 소금 간을 해주세요. 두부가 간이 되는 동안에 계란 양념을 만들 거예요. 계란 2개와 소금, 다진 마늘, 당근, 부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당근과 부추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넣는 게 색감이 더 예쁘다는 건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죠? 계란물에 간이 된 두부를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계란옷이 벗겨지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두부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보세요. 그러면 계란옷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올려주세요. 계란물을 위에 얹어주세요. 두부를 그냥 올리게 되면 희끗희끗하니 예쁘지가 않잖아요. 당근과 부추를 예쁘라고 넣은 건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계란의 가장자리가 반 정도 익었을 쯤에 뒤집어주세요. 한두 번 더 뒤집어 붙여주면 두부 부침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부추전을 해볼 거예요. 부추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깻잎을 채 썰어주세요. 저는 깻잎 향이 많이 나는 게 좋아서 한 봉을 전부 사용했어요. 저는 집에 재료가 있어서 애호박, 양파, 당근, 청양고추를 추가했지만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준비된 재료들을 볼에 옮겨 담고 다진 마늘, 소금, 계란, 물, 밀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저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부추 맛이 죽어서 별로더라고요.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려주세요. 윗면이 조금 건조해졌다 싶을 때 뒤집어주세요. 굉장히 노릇노릇하죠? 그러면 부추부침개도 완성입니다. 고추장아찌와 함께 먹으니 이런 꿀맛이 또 없더라고요.
다음은 계란말이를 해볼게요. 이번 계란말이에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계란 5개를 넣고 대충 섞어주세요. 그러면 흰자와 노른자가 적당히 섞이게 돼서 예뻐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올려주세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장자리부터 말아주세요. 계란물을 부어가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다 말고 난 뒤에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더 익혀주세요. 그러면 계란말이도 완성입니다. 저는 소금 간을 안 해서 먹는데 여러분은 취향껏 간을 해주세요. 오이 3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게 해주세요. 오이를 볼에 담아 소금을 넣고 버무려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부추는 2에서 3cm 정도 크기로 잘라주세요. 고춧가루 2, 새우젓 3분의 1, 멸치액젓 1,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1티스푼, 매실액 3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절여진 오이는 물에 헹군 뒤 물기를 쏙 빼주세요. 오이의 물기가 다 빠졌으면 볼에 오이, 부추, 양념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숟가락과 그릇에 남아있는 양념이 너무 아깝잖아요? 전 싹싹 긁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저는 중간에 간을 봤더니 좀 싱거워서 소금을 더 넣어줬어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간이 맞춰졌으면 통깨를 넣고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오이 깍두기가 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가지 무침을 해볼게요. 먼저 가지 3개를 도톰하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대파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가지를 구워주세요.
가지를 쪄서 무치는 것도 맛있지만 팬에 구워서 꼬들하게 먹는 것도 맛있어요. 가지가 저 정도 노릇노릇해졌을 때 건져주세요. 구운 가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처음부터 잘라서 구워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가지의 수분이 날아가요. 그리고 일단 너무 귀찮아요. 가지를 다 잘랐으면 간장 3, 다진 마늘 2분의 1, 고춧가루 1, 참기름, 대파,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꼬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가지무침이 완성입니다. 다음은 추억의 분홍 소세지 무침이에요. 한동안 안 사서 몰랐는데 분홍 소세지가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저는 반절만 쓸게요. 분홍 소세지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그 다음 위생봉투에 밀가루와 소세지를 넣고 공기가 차게 돌려 묶은 다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묻힐 필요 없이 밀가루가 골고루 묻게 되어 귀찮은 일이 줄어드는 거죠. 청양고추 2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저렇게 칼집을 넣고 자르게 되면 따로 다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집에 청양고추가 있어서 사용한 것이니 없으면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청양고추를 넣게 되면 느끼한 맛을 잡을 수 있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계란 2개와 다진 마늘 1티스푼, 소금, 청양고추를 넣고 골고루 저어주세요. 소세지에 밀가루를 탈탈 털어놓고 계란물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세지를 올려주세요. 남은 계란물은 소세지 위에 골고루 얹어주세요. 계란이 저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주세요. 초보분들이 부침을 하실 때 제일 실수하시는 게 센 불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불을 약하게 놓고 부치셔야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부칠 수 있어요. 그러면 추억의 소세지 무침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으로 호박볶음과 호박전을 해볼 거예요. 먼저 애호박을 동글동글하게 2에서 3m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반절은 호박전을 하기 위해 한쪽에 놔두시고요. 나머지 반절은 반으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저는 집에 있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니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대파 1개를 쫑쫑 썰어주세요. 청양고추와 다진 당근은 이따 호박전에 사용할 거예요. 오목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 양파, 당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우젓 2분의 1과 다진 마늘 1을 넣고 볶아주세요. 새우젓을 넣고 볶으면 호박이 물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거지만 저는 훨씬 감칠맛이 돌아서 사용해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마저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와 통깨를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 그러면 애호박 볶음도 완성입니다. 남겨놨던 애호박을 밀가루 봉지에 넣고 흔들어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계란 2개와 다진 마늘 1티스푼, 소금, 청양고추, 당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밀가루를 털어 계란물에 넣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애호박을 올려주세요. 계란이 화면에 보이는 정도로 익었을 때 뒤집어주세요. 조금 더 익힌 뒤 한 번 더 뒤집어주세요. 계란물이 어정쩡하게 남아서 계란말이를 할 거예요. 남은 계란물을 모두 넣고 윗면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조금씩 말아주세요. 이렇게 애호박전과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어묵 한 봉지로 어묵볶음과 어묵전을 할 거예요. 양파, 당근, 대파를 썰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파와 당근은 집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니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먼저 어묵볶음을 해볼게요. 어묵을 한 쌍만 남겨놓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남겨놓은 어묵 한 장은 어묵전을 할 거예요.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저렇게 자르는 게 보기가 예쁘더라고요. 어묵전에 쓰일 당근과 청양고추를 다져주세요. 역시 생략이 가능해요. 제가 청양고추를 넣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오목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어묵을 넣어 볶아주세요. 어묵이 살짝 노릇하게 되면 양파와 당근을 넣어주세요. 살짝 볶다가 다진 마늘 1, 물 200ml, 간장 3, 설탕 2분의 1을 넣고 졸여주세요. 저는 촉촉한 걸 좋아해서 물을 넣고 만들어요. 물이 저 정도 죽었을 때 대파를 넣고 조금 더 졸여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통깨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어묵전을 해볼게요. 계란 2, 소금, 다진 마늘 1티스푼, 당근, 청양고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 봉지에 어묵을 넣어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어묵을 올려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팽이버섯 밑동을 잘라 달궈진 팬에 올리고 남은 계란물을 팽이버섯 위에 골고루 얹어주세요. 가장자리에 흘러나온 계란물을 잘 정리해주시고 제일 약한 불로 5분 정도 붙여주세요. 팽이버섯에서 수분이 나와서 계란물이 좀 늦게 익어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뒤집어주세요. 저는 면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장갑을 껴서 뒤집었어요. 바닥이 노릇하게 익으면 다시 한번 뒤집어 마저 익혀주세요. 이렇게 어묵볶음, 어묵전, 팽이버섯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찜을 할 거예요. 계란 3개를 곱게 풀어주세요. 얼마나 곱게 푸느냐에 따라서 부드러움이 좌지우지돼요.
뚝배기에 물과 새우젓 2분의 1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풀어놓은 계란을 넣고 가장자리와 밑이 타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계란이 끓어오를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해요. 계란찜이 끓어오르면 제일 약불로 줄이고 2에서 3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그러면 보들보들한 계란찜도 완성입니다. 먼저 콩나물 냉국과 콩나물찜을 해볼게요. 냄비에 물 900ml와 새우젓 3분의 1을 넣고 끓여주세요. 양파 반개와 당근을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1개를 어슷 썰고 파도 쫑쫑 썰어주세요. 저는 청양고추를 넣는 게 살짝 얼큰하면서 좋더라고요.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15분 정도 더 끓여준 뒤 새우들을 건져내주세요. 아무래도 새우젓 육수가 잘 우러나야 완성되었을 때 깊은 맛이 나겠죠? 콩나물 2줌과 양파, 당근, 청양고추, 다진 마늘 1을 넣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중간중간에 떠오르는 거품들을 걷어내주세요. 안 걷어내도 상관없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잖아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후추와 파를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 냉국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김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갑게 먹으면 정말 맛있죠? 다음은 콩나물찜을 해볼게요. 물 1400ml와 멸치 한 주먹, 다시마를 넣고 20에서 30분 정도 끓여서 육수를 내주세요. 이 육수는 콩나물찜과 두부조림에 사용할 거예요. 고추장 2, 고춧가루 2, 설탕 1, 다진 마늘 1, 간장 3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전분가루 1과 물을 넣고 전분물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육수를 자작하게 넣고 끓어오르면 남은 콩나물을 모두 넣어주세요. 콩나물의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 양념을 넣고 골고루 섞어가며 완전히 익혀주세요. 그 다음 전분물 7을 넣고 3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 1을 넣어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콩나물찜도 완성입니다. 전 뜨거울 때보다 한 김 식혀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두부조림을 해볼게요. 두부 한 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두부를 재래시장에서 샀더니 마트에서 사는 두부보다 배가 크더라고요. 고춧가루 2, 간장 3, 설탕 2분의 1, 소주 1, 새우젓 3분의 1, 다진 마늘 1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아까 만들어 놓았던 육수 6국자와 두부, 양파를 넣고 그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얹어주세요. 두부를 기름에 한번 붙이고 나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좋아서 그냥 사용해요. 국물이 바글바글하게 끓으면 중약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러면 두부조림이 완성입니다. 두부조림은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살짝 미지근하게 식었을 때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감자볶음과 감자조림을 해볼게요. 저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몇 개 빼고 사용했어요. 먼저 감자볶음에 쓰일 감자 2개를 살짝 도톰하게 채 썰어 차가운 물에 10분 정도 담가 전분을 빼주세요. 그래야 볶을 때 팬에 들러붙지 않아요. 남은 감자는 취향에 맞는 크기로 썰어주세요. 저는 감자가 큰 게 아니라 저 정도 크기로 잘라줬어요. 저는 당근이 하나씩 씹히는 게 맛있어서 당근도 넣어줬어요. 채 썬 당근과 양파, 파는 감자볶음에 사용할 거예요. 전 집에 재료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니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오목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채 썰어 놓았던 감자를 넣어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 다음 채 썰어 놓았던 양파와 당근, 다진 마늘 1, 소금 3분의 1을 넣고 중불에서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그 다음 불을 끄고 통깨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감자볶음이 완성입니다. 카레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레가루를 살짝 넣어 볶으면 풍미가 더 살아서 맛있어요. 이제 감자조림을 해볼게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썰어 놓았던 감자를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기름에 한번 볶으면 감자가 부셔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당근을 넣고 살짝 더 볶아주세요. 물 400ml와 간장 8, 올리고당 2, 설탕 1, 다진 마늘 1을 넣어 30분 동안 졸여주세요.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졸여주세요. 물이 저 정도까지 줄어들면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 감자조림도 완성입니다. 달콤 짭짤하니 완전 밥도둑이죠. 다음은 오이 냉국과 오이 무침을 해볼게요. 먼저 오이 냉국에 사용될 오이 1개를 채 썰어주세요. 양파와 당근도 채 썰어주세요.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오이 무침에 쓰일 오이 2개를 두껍게 어슷 썰어 반으로 잘라주세요. 양파 반개를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물 800ml와 다진 마늘 1, 소금 1, 설탕 2를 넣고 저어가며 잘 녹여주세요. 여기서 다진 마늘은 필수예요. 다진 마늘이 오이 냉국의 맛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채 썰어 놓았던 오이, 당근, 양파, 통깨를 넣고 골고루 섞어 마무리해주세요.
오이무침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2, 고춧가루 1, 설탕 2분의 1, 매실액 2, 식초 2, 다진 마늘 1, 통깨를 넣어 만들어 주세요. 볼에 오이와 양파를 넣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 주세요. 다 됐으면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오이냉국과 새콤달콤한 오이무침이 완성입니다. 김치볶음밥에 오이냉국 먹으면 정말 환상의 궁합이죠? 마지막으로 시금치 나물과 시금치 전을 해볼게요. 먼저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시금치를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주세요. 뭉쳐진 시금치를 풀어주고 소금 3분의 1, 다진 마늘 2분의 1,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다음은 시금치 전이에요. 시금치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주세요. 시금치 전에 사용한 시금치는 손질을 할 때 밑동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불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시금치 나물과 시금치 전이 완성입니다. 무 1개를 3분의 1씩 사용해서 무조림, 무생채, 무나물을 해볼게요. 먼저 무조림에 사용할 무를 1.5에서 2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무생채에 사용할 무를 채 썰어주세요. 채칼이 있으면 채칼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손으로 직접 썰어서 만드는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더 맛있더라고요. 무나물에 쓸 무는 0.5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저는 말랑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있는 게 좋아서 두껍게 썰어줬어요. 그리고 무 나물용의 무는 초록 부분으로 하시는 게 맛이 좋아요. 먼저 무생채를 해볼게요. 넓은 볼에 무생채용으로 썰어놓은 무를 넣고 고춧가루 3, 새우젓 1, 다진 마늘 1, 설탕 1, 소금 2분의 1,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렸으면 간을 한번 보고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간을 해주세요. 저는 살짝 싱겁고 감칠맛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새우젓 2분의 1과 소금 3분의 1을 추가로 넣어줬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다 되고 나서 입에 맞게 간을 해주세요. 그러면 무생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전 액젓을 넣지 않은 무생채가 깔끔하고 더 좋더라고요. 다음은 무나물이에요. 기름을 두른 팬에 무나물용으로 잘라놨던 무와 다진 생강 1티스푼을 넣고 무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생강을 넣으면 무 특유의 비린맛을 잡을 수 있어요. 다진 마늘 1, 소주 1, 소금 2분의 1, 설탕 2분의 1을 넣고 볶다가 물 100ml와 소주 100ml,
소금 2분의 1을 넣고 5분 정도 약불로 조리듯이 볶아주세요. 물만 넣는 것보다 소주와 반반 넣어주는 게 훨씬 감칠맛이 돌아서 좋아요. 국물이 저 정도로 졸면 후추와 통깨를 넣고 한 번 더 볶아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말랑하면서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고소한 무나물이 완성입니다. 이제 무조림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3, 다진 마늘 1, 간장 4, 소주 3, 설탕 1, 후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냄비에 물 1500ml와 멸치,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준비해주세요. 이 육수는 깻잎찜에도 사용할 거예요. 냄비에 물을 깔고 육수 8국자를 넣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육수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30분 동안 졸여주세요. 그 다음 약불로 줄여 20에서 30분간 더 졸여주세요. 그러면 무조림이 완성입니다. 밥 한 숟가락 먹고 무조림을 입에 넣으면 밥이 사라져버리는 마법이 일어나요. 다음은 부추김치를 해볼게요. 부추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큰 볼에 담아 홍고추 2, 고춧가루 5, 멸치액젓 2, 새우젓 1, 설탕 1, 소금 1, 통깨, 그리고 양파 1개를 갈아서 양념을 만들고 골고루 묻혀주세요. 홍고추가 없으면 생략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초간단 부추김치가 스피드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깻잎찜이에요. 청양고추 1개와 홍고추 1개를 칼집을 내서 썰어주세요. 저렇게 칼집을 넣게 되면 굳이 힘들게 다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추가 없는 분들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대신 칼칼하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1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파 1개도 쫑쫑 썰어주세요. 간장 4, 설탕 2분의 1, 소주 2, 다진 마늘 1, 생강 2분의 1티스푼, 멸치 육수 100ml, 다진 파, 다진 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깨끗하게 씻은 깻잎을 5장에서 6장 정도 겹쳐 깔고 그 위에 양념장을 얹어주세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계속 해주세요. 국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중간중간 깻잎 위에 국물을 끼얹어가며 10에서 15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러면 달콤 짭짤 향긋한 깻잎찜이 완성입니다. 국물이 더 많은 게 좋은 분들은 멸치 육수를 좀 더 부어서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양배추 초절임과 양배추 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배추 심을 제거해주세요. 초절임을 할 양배추를 한 장씩 떼어내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놔주세요. 양배추 김치용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한번 씻어주세요. 넓은 볼에 김치용 양배추와 굵은 소금 한 주먹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진 양배추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빼놔주세요. 양파 1개를 갈아주세요. 양파는 중짜리 양파로 사용했어요. 넓은 볼에 양배추와 갈아놓은 양파를 넣고 한번 버무려주세요. 그 다음 고춧가루 2,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2분의 1, 멸치액젓 2,
매실액 1, 설탕 1, 통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다진 생강이 다른 김치에 비해 많이 들어가는데 다진 생강이 양배추 특유의 냄새를 많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아삭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인 양배추 김치가 완성입니다. 다음은 양배추 초절임이에요. 통에 양배추를 겹쳐서 깔아 넣어주세요. 냄비에 물 10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식초 1컵, 설탕 2분의 1컵, 굵은 소금 2스푼을 넣고 끓인 뒤 3분에서 5분 정도 한 김 식혀주세요. 한 김 식힌 식초물을 양배추 위에 둘러가며 부어주세요. 위에 무거운 걸 올려 10분 정도 놔둬주세요. 저는 집에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뚝배기로 눌렀어요. 10분 뒤 양배추를 뒤집어 다시 10분 정도 눌러주세요. 식초물이 식으면 뚜껑을 닫고 반나절 정도 상온에 둔 뒤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주세요. 그러면 새콤달콤하고 아삭한 양배추 초절임도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사리 볶음과 고사리 들깨탕을 해볼게요. 건고사리를 미지근한 물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불린 뒤 1시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고사리는 차가운 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서 반절씩 사용할 거예요.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2분의 1티스푼, 간장 2, 들기름이나 참기름 1스푼, 다진 파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고사리 나물엔 들기름이 들어가야 더 맛있지만 없으면 그냥 참기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무린 고사리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제 고사리 들깨탕을 할 거예요. 먼저 생쌀 한 주먹과 물 250ml를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냄비에 반 남겨놓았던 고사리와 물 400ml를 넣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들깨가루 2를 넣고 한 번 더 부르르 끓여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2분의 1, 다진 생강 1티스푼, 쌀 가른물 6, 소주 1, 소금 2분의 1을 넣고 잘 저어가며 10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추를 넣고 살짝 끓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고사리 나물과 고사리 들깨탕이 완성입니다. 제가 고사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보면서도 침이 고이네요. 먼저 된장과 고추장을 이용한 미나리 무침을 해볼게요. 미나리를 깨끗하게 씻어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물과 소금 2분의 1을 넣어주세요. 물이 끓어오르면 미나리를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미나리는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뭉쳐진 미나리를 묻히기 쉽게 탈탈 털고 다진 마늘 1, 된장 2분의 1, 고추장 1,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된장과 고추장의 맛이 잘 어우러진 향긋한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이번엔 오이나물을 해볼게요. 오이 2개를 0.2cm 정도 두께로 썰어주세요. 볼에 오이를 넣고 물 1000ml와 굵은 소금 2를 넣어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여진 오이는 물에 2번 정도 헹군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꼭 짜주세요. 짤 때 비틀어 짜면 자칫 오이 풋내가 날 수 있으니 비틀지 말고 꾹꾹 눌러가며 짜주세요.
파 1개를 쫑쫑 썰어 다져주세요. 홍고추 1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저는 멋내기용으로 사용한 거라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겠죠? 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이, 다진 마늘 1, 소금 1티스푼을 넣고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뜨거운 오이를 볼에 담아 한 겸 식혀주세요. 그 다음 다진 파, 홍고추,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꼬들하면서도 시원한 오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오이나물이 완성입니다. 생오이와는 완전 다른 맛이에요. 다음은 부추 무침을 해볼게요. 부추 500원 크기 정도의 양을 손가락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도 채 썰어주세요. 없는 분들은 생략 가능해요. 고춧가루 한 수저 반, 간장 2, 멸치액젓 1, 식초 2, 매실액 1, 참기름 1, 통깨, 다진 마늘 1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볼에 부추, 양파, 양념장을 넣어 잘 버무려주세요. 남은 양념장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름철 입맛을 돋구는 새콤한 부추 무침이 완성입니다. 백숙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엔 부추 볶음이에요. 부추 한 줌을 손가락 길이 정도로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를 어슷썰게 해주세요. 역시 멋내기용이니 없으면 생략하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추, 다진 마늘 1, 소금 1티스푼을 넣고 부추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끄고 홍고추, 참기름 1, 통깨를 넣고 살짝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생부추와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추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닭 2마리로 닭 무침과 닭 조림을 해볼게요. 먼저 생닭의 기름진 부분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닭, 마늘, 생강, 파, 후추, 소주를 넣고 30분에서 40분 정도 삶아주세요. 마늘이나 생강, 파가 없으면 그냥 소주와 후추만 넣어주셔도 돼요. 자취생분들 집에 소주는 많으시죠? 삶아진 닭은 닭가슴살과 촉촉살을 분리해주세요. 촉촉살은 닭 조림을 할 거라 뼈채로 분리해주세요. 닭가슴살은 껍질까지 모두 제거해주세요.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주세요. 전 성격이 급해서 뜨거울 때 찢느라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꼭 식힌 후에 찢으세요. 미나리를 손가락 길이로 썰고 오이는 겉부분만 채 썰어주세요. 다른 분들은 오이를 얇게 돌려 깎아 사용하시던데 전 오이 씹는 맛이 좋아서 두껍게 깎아 채 썰어줬어요. 전 집에 콩나물이 있어서 조금 사용했는데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손질한 오이, 미나리, 콩나물은 물기를 없애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연겨자 한 수저 반, 설탕 1, 식초 2, 간장 2, 다진 마늘 1, 물 5, 참기름 2분의 1,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저는 콩나물 삶은 물을 사용했는데 그냥 물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볼에 닭가슴살, 콩나물, 오이, 미나리, 양념장을 넣고 살살 뒤적여가며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신맛이 부족한 분들은 식초를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새콤달콤 입맛 돋궈주는 닭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보면서도 침이 고이네요. 이제 닭조림을 해볼게요. 찜닭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장 3, 굴소스 1, 올리고당 1, 소주 1, 다진 마늘 1, 다진 생강 1티스푼, 후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굴소스가 없는 분들은 간장을 5 정도 더 넣어주세요. 볼에 닭과 양념장 3분의 1을 넣어 버무린 뒤 30분 정도 재워주세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재워진 닭과 물 150ml, 남은 양념장을 넣고 20분 정도 졸여주세요. 다 됐으면 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고 살짝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속재료들은 취향에 맞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달콤 짭짤 매콤한 닭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추만 빼고 아이들 간식으로 줘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가지전을 해볼게요. 먼저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부추 10가닥 정도를 쫑쫑 썰어주세요. 홍고추 1개도 다져주세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 다진 마늘 2분의 1, 간장 5, 고춧가루 2분의 1, 식초 2, 설탕 2분의 1,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여름이라 상큼하게 먹으려고 식초를 넣었는데 식초 맛이 싫은 분들은 생략해주세요. 가지 1개를 살짝 도톰하게 어슷썰게 해주세요. 봉지에 밀가루와 카레가루를 넣어 한번 섞어주세요. 카레가루를 넣으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전의 맛을 잡아줄 수 있어요. 봉지에 가지를 넣고 흔들어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계란 3, 소금 1티스푼, 다진 마늘 3분의 1을 넣고 섞어준 뒤 가지에 계란물을 골고루 입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가지를 약불에서 구워주세요. 저는 예쁘라고 홍고추로 데코도 해줬어요. 바닥이 살짝 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쪽도 노릇해지면 다시 뒤집어 조금 더 익혀주세요. 그러면 가지전이 완성입니다. 가지전에 상콤한 양념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지 소박이를 해볼게요. 가지 꼭지를 썰어낸 뒤 밑둥을 2cm 정도 남겨주고 세로로 썰어주세요. 넓은 팬에 찜기를 올린 뒤 면포를 두르고 가지를 올려 5분 정도 쪄주세요. 다 쪄진 가지는 충분히 식혀주세요.
양파 1, 사과 4분의 1, 홍고추 3을 큼직하게 썰어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사과나 홍고추가 없으면 양파를 1개 정도 더 넣고 고춧가루를 더 추가해주세요. 양념 속을 만들어 볼게요. 양파 1을 채 썰고 부추 500원만큼을 2cm 정도의 크기로 썰어주세요. 물 300ml와 찹쌀가루 2를 넣고 덩어리 없이 잘 풀어주세요. 찹쌀가루가 없으면 밀가루로 대체하셔도 돼요. 냄비에 풀어놓은 찹쌀가루와 물 200ml를 넣어 골고루 저어가며 끓인 뒤 충분히 식혀주세요. 사용하고 남은 찹쌀풀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상온에 해동시켜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볼에 갈아놓은 것과 고춧가루 5, 다진 마늘 2, 다진 생강 2분의 1, 새우젓 3, 설탕 2, 찹쌀풀 4, 통깨를 넣어 골고루 섞어주세요. 다 섞은 양념장에 부추와 양파를 넣고 살살 뒤적여가며 섞어주세요. 볼에 가지와 양념장을 넣고 가지 안에 양념을 골고루 채워 넣어주세요. 속을 다 채운 뒤 가지를 너무 세지 않게 꾹 눌러 통에 담아주세요. 전 남은 양념이 아까워서 냉장고에 있던 오이를 꺼내 오이 소박이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버무리고 남은 양념은 소박이 위에 골고루 얹어주세요. 바로 먹으면 아삭해서 맛있고 하루 이상 지나서 먹으면 안까지 양념이 쏙 배어 꼬들하니 맛있는 가지소박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만원으로 8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제 레시피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